첼시는 현재 매우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2위로 도약, 모든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감독이 여전히 선수들에게 겸손함을 유지하고 한 경기씩 차근차근 준비하자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매우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듯 축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즉각적인 결과만을 추구하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첼시의 구단주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축구를 운영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특히 이적 시장에서의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팀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이나 계획에서 벗어난 일들이 있었고, 이는 부진한 시즌과 재정적 문제, 혹은 구단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올바르게 내렸습니다. 콜 파머를 영입하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를 감독으로 선임했으며, 최근에는 엔초 마레스카를 영입한 것입니다. 콜 파머는 현재 첼시의 플레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포체티노는 첼시의 플레이 스타일을 재정립했고, 마레스카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 시절의 첼시는 3-4-3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며, 윙백들이 공격과 수비를 모두 담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때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윙백들의 체력 부담과 중원의 약화로 인해 점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벤 치렐과 리스 제임스가 과도한 체력 소모로 인해 잦은 부상을 당하며 첼시의 경기력도 답답해졌습니다. 그레이엄 포터 감독 시절은 과도기로 여겨졌습니다. 구단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이었고 3-4-3에서 4-2-3-1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선수단 구성과 운영이 안정적이지 않았고, 포터 감독은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받지 못해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첼시가 4-2-3-1로 전환한 이후에도 측면 공격수 부재와 중원의 약점이 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3-4-3으로 돌아가자니 리스 제임스와 벤 치렐의 대체자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의 우월성을 논하기보다는 이는 각 구단과 지도자의 선택과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첼시는 3-4-3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선택했으며,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구단의 철학과 기반에 따른 결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렸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첼시는 지난 20년간 중원의 강인함과 안정감을 유지해왔고, 이번 시즌에도 카이세도와 라비아의 영입으로 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독 교체와 관련해 그레이엄 포터에게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과거를 되돌아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첼시는 지난해 여름 포체티노 감독을 선임하며 시스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첼시의 플레이 스타일을 단호히 바꾸고 팀을 재구성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레스카 감독이 이를 바탕으로 개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체제와 마레스카 체제의 차이를 보면 기본적인 4-2-3-1 포메이션은 동일하지만 선수들의 움직임과 세부적인 전술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포체티노는 4-2-3-1 시스템을 통해 중원을 장악하려 했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활용해 니콜라스 잭슨과의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한 시즌 동안 수비 라인의 간격 조정, 측면 플레이 전개, 롱패스 활용 등을 개선하며 팀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결국 첼시는 엔초 페르난데스와 콜 파머의 중원 연결을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시즌 막판 연승을 거두며 리그 6위로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첼시는 포체티노가 구축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마레스카의 세부적인 조정을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체제에서 첼시는 공격 시 4-2-3-1 포메이션이 3-2-4-1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때 콜 파머는 오른쪽 측면에서 안으로 이동하고, 말로 구스토는 전진하여 측면의 폭을 유지했습니다. 목표는 중원에서 숫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각형 형태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첼시가 직면한 문제는 상대가 중앙 공간을 압박하며 첫 번째 3인 라인에서 공을 상위 라인으로 연결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으로 공을 투입할 수 있는 패스가 필요했으며, 엔조 페르난데스가 이를 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파머의 넓은 활동 반경은 그의 골과 어시스트로 이어지며 큰 효과를 발휘했지만,
첼시의 공격 문제는 측면 돌파 능력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파머가 중앙으로 이동하고 부상으로 리스 제임스와 벤 치를 대신 말로 구스토가 측면 역할을 맡았을 때 오른쪽 측면 공격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왼쪽에서는 무드릭이나 스털링이 활약했지만 첼시의 공격은 파머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첫 시즌 동안 첼시는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파머 덕분에 성공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구단과의 내부 갈등으로 포체티노 감독은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엔조 마레스카 감독을 임명하기 전 새로운 감독이 포체티노가 구축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마레스카는 유연한 전술 접근 방식을 지닌 감독으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은 처음에 펩 과르디올라의 위치 기반 축구를 적용하려 했으나 상대팀의 대처로 인해 한계를 느끼고 이를 변형했습니다. 그는 포체티노가 구축한 기반 위에 자신의 스타일을 가미해 팀을 발전시켰습니다. 여전히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공격 시 3-2-4-1로 전환하지만 이번에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전진과 인사이드 풀백의 역할이 결합되었습니다. 펩의 시스템은 중원의 두 미드필더가 빌드업과 전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지만 첼시는 중원 2명이 주로 수비에 집중합니다. 대신 인사이드 풀백 역할을 맡은 말로 구스토가 빌드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그는 기술적으로 부족하여 완벽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레스카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3-2-4-1 시스템에서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이동해 압박을 벗어나 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역할은 엔조 페르난데스와 콜 파머가 맡으며 첼시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이들을 마크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마크할 경우 첼시는 상대 수비 사이로 공을 투입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머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함으로써 측면에 새로운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측면 수비를 넓히고 오른쪽에서 강력한 공격을 전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카이세도가 오른쪽 인사이드 풀백 역할을 맡아 로메오 라비아와 함께 수비와 빌드업을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여전히 수비에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 부족과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경기 막판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 첼시가 위기를 맞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이번 시즌 동안 첼시 팬들은 현재 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